미국 시애틀의 한 병원 응급실입니다. 30대 여성이 실려왔습니다. 손목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고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너무 힘들다고, 죽고 싶다고. 친구가 뭐라고 했나요? 괜찮아질 거야. 힘내.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더 외로웠어요. 아무도 제 마음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사례는 미국 정신의학회지에 실렸습니다. 위로라는 이름으로 건넨 말이 칼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위로, 그중 하나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겁니다. 서울의 한 상담센터였습니다. 40대 남성이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지 일주일째 10년을 일한 회사였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10년을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더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남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담실을 나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그가 한 인터뷰에서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제가 지금 화나고 억울한데 화내지 말라니요. 제 감정 자체를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상담사는 남성의 감정이 아니라 미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뇌는 현재 느끼는 감정이 인정받지 못하면 그 감정을 억압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무효화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겁니다. 문제는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되돌아옵니다. 뉴욕의 한 심리상담센터에서 5년간 상담 사례 1200건을 분석했습니다. 위로한다고 한 말의 67%가 오히려 부정적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연구팀은 잘못된 위로를 3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 부정형입니다. 그렇게 화내지 마, 슬퍼하지 마 같은 말들이죠. 이런 위로는 상대방에게 내 감정은 틀렸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두 번째는 섣부른 해결책 제시형입니다. 20대 여성이 3년 사귄 남자친구의 배신을 알게 됐을 때였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운동하고 취미생활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봐. 그녀가 후에 털어놓은 심경입니다. 지금 제 마음은 안 물어보고 해결책만 던지더군요. 이게 왜 문제일까요?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은 해결책을 원하기 전에 먼저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지금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때 해결책을 던지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지금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외치는데 그럼 이렇게 저렇게 해봐라고 조언하는 격입니다. 세 번째는 비교 위로형입니다. 유산을 겪은 여성에게 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예전에 유산했었어. 그래도 금방 괜찮아졌어. 이런 위로의 문제는 상대방의 고통을 상대화시킨다는 겁니다. 고통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각자에게는 자신의 고통이 100%입니다. 한국의 한 상담센터가 1,500건의 상담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상담자들이 가장 상처받았다고 답한 말들입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아. 힘내, 이겨내. 모두 좋은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던 겁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서울의 한 직장인이 아버지를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힘내세요. 돌아가신 분도 그걸 바라실 겁니다. 이제 떠났으니 보내드려야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가 후에 털어놓은 심경입니다. 모두 좋은 의도였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슬픔을 정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압박감만 느껴졌죠. 그런데 한 친구가 다르게 말했습니다. 많이 슬프겠다. 아무 말도 하기 싫으면 그냥 옆에 있을게. 그 순간 그는 비로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친구만이 제 감정을 인정해줬어요. 슬퍼도 된다고, 힘들어도 된다고요. 이 차이가 뭘까요? 대부분의 위로는 상대방의 불편함을 빨리 해소하려고 합니다.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도 불편하니까요.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위로는 다릅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함께 머무는 겁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사람의 슬픔 옆에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인간의 뇌에는 감정을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정이 인정받으면 뇌는 안정됩니다. 아,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라고 안심하는 겁니다. 하지만 감정이 부정당하면 정반대입니다. 뇌는 내 신호를 무시하네? 더 크게 보내야겠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오히려 더 커지는 겁니다. 하버드 의대 정신과에서 몇 년간 우울증 환자 800명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환자들에게 받은 위로의 유형과 회복률을 조사했습니다. 힘내, 괜찮아 같은 격려형 위로를 받은 환자들의 회복률은 38%였습니다. 반면 힘들겠네요, 슬프시겠어요 같은 공감형 위로를 받은 환자들의 회복률은 73%였습니다. 거의 2배 차이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감정이 인정받으면 뇌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내가 느끼는 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라고 확인하는 겁니다. 이 확인 과정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반면 감정이 부정당하면 뇌는 위협을 느낍니다. 내 감정이 잘못됐나? 더 숨겨야 하나? 라는 혼란에 빠집니다. 이 혼란이 회복을 지연시킵니다. 실제로 한 3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무산됐습니다. 6개월 동안 밤을 새워 준비했던 일이었죠. 대부분의 동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을 거야. 이번 일은 잊어버려. 너무 상심하지 마. 하지만 한 동료만 달랐습니다. 많이 속상하겠다.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했잖아. 그녀는 그 한마디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장 큰 위로였어요. 누군가 제 노력을 알아줬다는 것만으로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요? 여러 심리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힘들 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압도적으로 많은 응답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에 담긴 힘이 있습니다. 내 감정이 타당해라는 인정입니다. 미국의 한 대기업이 직원 상담 프로그램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상담사들에게 교육한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감정을 그대로 말해주세요. 힘드시겠어요? 지치셨겠네요. 속상하시겠어요? 이렇게요. 해결책은 상대방이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나도 그랬어. 더 힘든 사람도 있어. 같은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1년 후 직원 만족도가 45% 상승했습니다. 이직률은 23%에서 11%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서울시도 마음 돌봄 상담사 교육 커리큘럼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핵심 원칙은 이것이었습니다. 먼저 감정을 인정하고 충분히 들어주세요. 수백 명의 상담사가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받았고 몇 달 후 상담 만족도가 68%에서 89%로 올랐습니다. 한 상담사가 실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예전엔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 많이 힘드시죠 라고 말합니다. 그 차이가 엄청나더군요. 사람들이 비로소 마음을 여는 걸 느낍니다. 또 다른 상담사의 경험입니다.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지 않는 게 처음엔 불편했어요. 뭔가 해줘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충분히 듣고 나면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더군요. 제가 할 일은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힘들었겠구나라고 감정을 말로 표현해주는 것만으로도 뇌가 진정된다고 합니다. 위로의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이런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다시 시애틀 응급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여성은 회복했습니다. 퇴원 전 정신과 의사가 물었습니다. 친구가 그때 다르게 말해줬다면 어땠을 것 같나요? 여성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만약 많이 힘들구나. 네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거구나라고 말해줬다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마 살고 싶어졌을 거예요.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요. 위로는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힘들었겠구나. 슬프겠구나. 많이 화났구나. 이 간단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고 싶어지는 순간 한 박자 멈추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지금 괜찮지 않아도 돼. 이것이 진짜 위로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